한 증권사에서 미화원을 하고 있는 염정아를 닮은 여성 어용미. 그녀는 어떠한 취미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던 그녀에게 찾아온 인생 역전 찬스. 최근 같은 일로 직원 하나가 조사를 받았어요. 나도 안전하지 않다고. 일 틀어지면 난 얼떨결에 증권사 팀장의 내부자 거래 정보를 듣게 됩니다. 수요일 내로 합병 발표 낼 거요. 두당 5천만 원씩. 잔말 말고 캡틴이 시키는 대로 돈 넣어요. 좋아요. 전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주식을 매수해 보는데 설마 떨어진 거 아니야? 빨리 말해봐. 벌써 140만 원 넘게 벌었어. 어려운 사정에 온갖 알바를 병행하는 용미에게는 꿀같은 대박 수익. 워크텍전자의 주가가 15%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격적인 합병 발표 때문으로 보이며 이 발표 이후 워크텍전자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주식 매매 차익이 무려 5억이었대. 실례합니다. 생각해보니 용미의 직업은 가장 눈에 띄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맛을 본 용미는 점점 넘어선 안 될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데, JTBC 토요일 드라마 클리닝업 시작합니다. 미화원과 편의점 알바, 가사 도우미까지 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용미. 아니 얼룩 말이야 지워졌냐고. 잘 안 지워지네요. 아유, 괜히 얼룩이겠어요. 이제 저희 큰애가 오늘 등교를 좀 일찍 해야 돼가지고. 아주 대단하신 모성께서 어쩌자고 여기서 이렇게 얼룩이나 지우고 계실까. 내일부터 아예 그냥 애들이나 보세요. 응? 얼룩 못 지우면 퇴근도 없어. 다리가 미끄러지도록 꾹꾹 빡빡. 집에 와서는 편의점에서 얻은 폐기식품들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가난한 주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한때 용미는 도박에 빠져 현재도 빚에 허덕였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까지 한 상황. 거기에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극한의 상황. 자면 안 돼. 치과하고. 잠잘 시간엔 내일 먹일 모유를 유축해가며 버텨왔던 지난날. 얘들아,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딸들을 위해 버티고 견딘 용미. 아직 눈도 못 뜨면 어떡해. 그녀를 버티게 한 소소한 행복도 잠시. 사채업자 등장. 용미 씨. 거기 숨어 있는 거 다 알아. 전화 받아. 야, 돈 내라 돈! 거기에 포켓몬을 좋아하는 지독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용미. 조만간 얼굴 보게 될 거야. 그래도 동료가 있기에 버팁니다. 아유, 넌 진짜 이 얼굴로 나한테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니. 엄마한테 감사할 뿐이지. 우리도 집 계약 날짜 다 돼가는데 설마 집세 올려달라고는 안 하겠지? 에이, 지저분하고 코딱지만한 그 집을. 동네도 그렇고. 그 집주인 양심 있으면 그런 집 못하지. 어머 얘 너무 고맙다. 아주 심심한 위로가 되었어. 사람에게 정해진 삶의 격이란 게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일부러 가난하고 싶을까요? 용미도 부유해져서 아이들과 더 행복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우아하고 풍미 넘치는 삶은 기본이고요. 남들이 남긴 파티 음식으로 그런 희망을 꿈꿔보는 용미. 아줌마. 아줌마. 안녕하세요. 내 책상 닦았어요? 컵자국이 보이던데. 아니요? 아, 책상 닦아도 돼요? 닦는 것도 미화원 일인 걸로 아는데. 책상에 중요한 게 많아서 전 되도록 안 건드리거든요. 꼭 닦아요. 알았죠? 한편 농땡이를 피우고 있는 용미는 비밀스러운 대화를 듣게 됩니다. 네, 이제 말해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내가 할 바 아니고 결정은 내가 해요. 언제부터 당신이 이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 잔말 말고 캡틴이 시키는 대로 돈 넣어요. 좋아요. 하지만 주식거래 같은 일엔 문의 아닌 용미는 별 관심이 생기지 않는데, 집에 돌아오보니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발표 이후 워크텍전자의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수일내로 합병 발표 낼 거요. 두당 5천만 원씩. 주식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보를 미리 한다는 건 거의 인생 치트키와 같다는 것을. 김진수 씨 얘기 들었어? 내부자 거래로 조사받은 거? 내연이한테 정보 줬다며. 그간 주식 매매 차익이 무려 5억이었대. 하지만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됐는데 아 청소 도구 정리하느라고. 아이, 수고하세요. 네. 내부자 거래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잖아. 조용히 해. 듣잖아. 오, 우리가 무슨 말하는지 어떻게 안다고. 그때 리어는 신경도 안 쓰는 직원들 덕분에 어떠한 계획이 떠오르는데 청소를 빌미로 사무실에 있는 정보들을 터는 것이죠. 이렇게 들켜도 청소를 하는 신용만 하면 경계심 제로. 그렇게 엿들은 정보들을 사용하기 위해 주식 공부를 시작하는 용미. 회사의 비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가 그 주식을 사두는 거. 오를 만한 주식을 먼저 사거나 내릴 만한 주식을 먼저 파는 거예요. 그리하여 작전을 실행하려 하는데 그에 앞서 믿을 만한 팀원을 구합니다. 만약에 말이야.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들었고 그 정보로 주식을 사면 대박 날 수 있다면 넌 어떡할래? 아 이제야 소개하네요. 이 여성의 이름은 전소발이 아니고 안인경. 용미의 단짝 동생이죠. 불법인데? 아니 그게 왜 불법이야? 응? 정보 듣고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남들은 모르는 정보인 거야. 호재가 되는 기업의 핵심 기밀거든. 미리 오를 걸 알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팔고 두 손에 걸레 한 번 안 쥐고 앉은 채로 곶감이 차는 거야. 그 회사가 합병될 때는 주식이 엄청 오르거든. 그런 정보를 밖으로 빼내는 거야 내부자가. 아 그래서 불법이구나. 엄청난 범죄지. 슬슬 넘어오려 하는 인경.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모르겠어? 무조건 아 불법이라며. 걸렸을 때는 걸리면 누가 미안을 의심해. 하지만 싫어. 그 정보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대도 어릴 적부터 요행을 바라지 않고 범죄는 싫어. 노력한 결실만 얻던 인경은 거절합니다. 그럼 넌 빠져. 대신 나 돈 좀 빌려줘? 응? 언니 제발. 우리같이 아쉬운 인생들이 그럼 좀 평범하게 살아보겠다는 거잖아. 죄 안 짓고 사는 게 평범한 거야? 그녀의 묵직한 팩폭.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는 무섭고 돈은 급하고 친구는 안 도와주고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요행 복권까지 눈에 들어오는데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살짝만 긁어보려는 순간 어서 오세요. 아니 이 조합은 스카이캐슬 엄마와 딸. 복권도 주세요. 구라예요. 아줌마 그 복권 손톱으로 긁어봤죠. 아닌데? 봤는데 뭐 아니라고요. 장난이에요. 오늘 39번째 면접 떨어져서 심통나서. 취하는 건 천천히 하고 속 버리니까 안주는 먹어. 뭐지? 이 익숙한 다정함은? 고마워요. 네 집딸인데 날 닮았냐? 아니 뭐야 JTBC 왜 세계관 합치는데? 아줌마 몇 살이에요? 44. 내 20년 후 미래네.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골백번 해야 내 나이 된다. 벌써부터 지치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죽으려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슨 어른이 긍정적인 충고는 못 해줄 망정 죽으려냐. 아 인생이 긍정적이야. 긍정적 충고를 해주죠. 그러니까 오늘은 요 소주 한 병만 마시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내일 살 이유를 한번 만들어봐. 아줌마 사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애들. 애들 때문에 살려면 돈은 갚아야지. 인생이 좀만 달달해지면 등장하는 사채업자. 아니 아줌마 코가 석잔데 뭐 남 걱정을 해주고 있냐 지금. 열을 줄게. 열흘 동안 돈을 어떻게? 이번에도 신뢰 깨지면 그땐 진짜 사정 안 봐요. 이제는 진짜 에? 돈을 마련 못하면 안 되는 에? 상황에 놓이는 용미. 그렇게 돈 때문에 삶의 행복이 점점 사라지는 용미는 다시 마음을 잡기 위해 어디론가 향하는데
여기 왜 온 거야? 나 여기 2번 왔었다, 죽을라고? 어느 날 우는 씨앗 달래다가 던질 뻔했어. 그랬어? 이러다 정말 애들 잡겠다 싶었지. 그래서 순간 죽을까 했었지. 엄마는 래 아빠는 페이네. 그럼 우리 애들은? 그래서 살았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마음 약해지라고. 그럼 내 사정 좀 봐주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 마음 약한 인경이 한번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건데? 내부자 거래. 그리하여 도청 장치를 구입하는데 보니까 좀 실감이 나네. 뭔가 좀 헐겁다. 어영미 마이크 테스트야. 안 들려. 네 육성밖에 안 들려. 싼 값에 산 물건이라 그런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그때 용민의 다락방에 사는 공대 하숙생 이도영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씨 러브라인 있잖아. 근데 도청기는 왜요? 도청기에 대해서 뭘 좀 알아요? 박사과정 준비 중인 공대생에겐 so easy한 일이었죠. 됐다. 야, 인경아, 너 내려가서 한번 아래층에서 해봐. 들려? 잘 들려. 근데 도청기는 왜요? 인경이 남자친구가 바람 폈어요? 힘내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하시고요. 왜? 그리고 다음날 아기다리 고기다리도 도청 장치 설치 날. 그냥 하루 더 기다리면 안 돼. 내일 출근하고 바로 하면 되잖아. 안 돼. 오늘 저녁에 통화하기로 했다니까. 그 통화 내용 들어야지. 용미가 설치를 기다리는 반면 팀장 윤태경 또한 브로커에게 오는 통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지금이 기회야. 무조건 막아 어떻게든. 알았어. 막상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반짝이는 도청 장치를 설치할 곳이 마땅치 않는데 그때 눈에 보이는 환풍구 구멍. 사무실이 털리고 있어도 휴지 던지기는 참을 수 없긴 하지. 개꿀잼. 이봐, 거기 뭐해? 그런데 하필 망보고 있던 인경을 다른 데로 보내려는 관리자. 거기 할 거 없어, 빨리 나와. 아니 내 말 안 들려? 저쪽 회의실이 엉망진창이라고 빨리 나오라고. 밝고 미친 척 바깥 상황을 알리고 나는 지금 파트장님 따라서 회식 장사하러 간다. 미쳤어? 이제 도청 장치를 달고 환풍구만 닫으면 완벽 범죄가 성공하는데요. 라고 생각한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른 미화원 직원. 그리고 그녀가 뱉은 말은 꽤 재밌는 대사인데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겠어? 뭐야 이걸 도와줘? 시간 지나가잖아. 서둘러. 시간 조금만 더 끌어주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일 안 하십니까?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해요. 사모님 몇 살이에요? 제가 사주를 좀 볼 줄 아는데. 저 천주교인데요. 관상에 부처가 다 앉아 있는데. 청소는 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북동쪽에서 볼 일 있으세요? 북동쪽이면은 광화문인가? 어떻게 알았지? 가면 안 돼요. 목소리 자체 변조 뭐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퀴니스 인공눈물. 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많이 막혀요. 차가. 그런데 아무 연이 없던 용미를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나랑 볼 일이 남았지? 며칠 전 대낮에 소주 한 잔 땡기며 농땡이를 피우고 있을 때 길에 누가 본 사람 없었죠? 윤태경과 의문의 여성이 대하는 것을 엿들은 맹수자. 벌써부터 설레네요.
직원들 눈치 못 채게 조심. 또 조심. 알았죠? 여 같은 마누라에 토끼 같은 딸에 멀쩡한 인물에 멋있는 직장에 라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외도인지 내부자거래인지 암튼 어떤 불경한 만남이 성사되는 것을 보고 그날 밤 용미와 인경의 계획까지 듣게 됩니다. 너 괜히 떨린다고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니지 마. 남한테도 말 안 써. 거울 좀 봐봐. 나 지금 나쁜 짓 해요. 나쁜 짓? 직원도 퇴근하고 사무실 청소할 때 바로 시작할 거니까. 그렇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결과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나선 것이었죠. 저것들은 꿍꿍이 있다는 걸 아주 온몸으로 티를 내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모른 척 해줘요. 10만 원 줄게요. 30. 뭐 한 5만 원 정도는 빼줄 수도 있고. 20. 그럼 35만 원. 콜. 좋아요. 그렇게 맹수자와 비밀 약속을 한 후 숨겨놓은 도청 장치로 또 다른 정보를 듣는 인경. 일영바이오요. 이번엔 꽤 안정적인 정보예요. 일용바이오면 제약품 회사인가? 이번에는 안정적인 정보라서 계좌를 더 열지. 뭔지 모르겠지만 불안해. 계좌를 더 열자는 거는 우리도 더 많은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얘기는 없었지? 나 일 마무리 짓고 집에 가봐야 돼서. 일 끝난 거 아니었어? 에이, 아직 하나 남았어. 뭐가 뭔지 알겠어? 너튜브로 대충 공부를 하긴 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좀 복잡하긴 하네. 얼마 넣을 거야? 주가 상승 확실한 안전한 회사에 대한 투자 금액은 설마 5쯤? 너무 많은가? 이게 어떤 기회인데. 정보를 못 믿으면 나를 믿어. 그렇게 강력한 꼬드김에 50주 매수에 돌입을 무시한 100주 매수. 그럼 언니 50주 하기로 했잖아. 나만 믿어, 응? 오늘 이 실수를 감사하게 여기게 될 거야. 너 오르고 나가지고 딴소리 하지 마라. 응? 알았어. 그런데 무슨 일이지? 용미의 딸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시야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지민이 안경이 다 깨졌어요. 정말이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야의 템포 실험로 안경 쓴 동급생의 얼굴을 가격한 것. 시야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그보단 그런데 진짜 문제는 시야 얘기론 어머님이 친구를 때리라고 하셨다고. 제가요? 싸움을 시작해서는 안 되지만 기왕 싸움 시작되면 맞지 말라고. 누가 한 대를 때리면 꼭 2배로 돌려주라고. 아니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도 어디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해? 안경이 깨지도록 때리면 어떡해. 적당히 티 안 나게. 하지만 아이의 문제는 알고 보면 대부분 부모의 문제. 그러니까 엄마 말은 당하지 말라는 거야. 꼭 때리라는 게 아니라 맞지를 말라고. 아니 싸우지 말라고. 알았어? 슈퍼 가서 과자 골라. 엄만 지민이 엄마한테 사과 전화해야 되니까 먼저 가서 골라. 그때 슈퍼 주인 아줌마한테 혼나고 있는 시야를 발견하는데 왜 주머니? 야 잠깐만. 이거 초콜릿이 왜 네 주머니에 있을까? 몰래 슬쩍 가져가려고 한 거야? 너 청아빌라 살지? 이 동네 집값 떨어뜨리는 애물단지. 술지정뱅이가 살지 않는 요놈의 도둑까지. 엄마가 오시기로 했구나. 말을 하지. 과자랑 초콜릿 골랐어? 간식 욕심에 도둑질하려던 딸의 행동을 감싸주는 다 용미. 골랐으면 계산해. 아무리 먹고 싶고 급해도 계산은 해야지.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돈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는 용미는 아이한테 화를 내지 못합니다. 다음날 100주를 매수한 주식의 현황이 궁금한 인경. 기사 올라온 거 없지? 아직 없어. 저기 이봐요. 이게 왜 복도에 굴러다니지?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미화원에게 약간은 도도하게 싸가지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감사팀 팀장 금잔디. 이것도 버려요. 진짜. 구두를 닦아드리고 싶은데 걸레가 더러워서. 스타킹이나 하나 사와요. 스타킹은 좀 직접 사죠. 이때 소중한 동생과 미화원이란 직업을 무시당한 것 같은 모욕감에 용미가 한마디 하는데
방금 상황 지켜보지 않았나? 저희 업무는 건물 청소거든요. 뭐 쓰레기에 치워드리지만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그건 좀 도리가 아니죠? 미안해요. 갑질처럼 느꼈으면 사과하죠. 아니 좀 도리 예의 따박 할 말 다 할 거면 그 마스크는 벗고 따지는 게 예의 아닌가? 따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새로운 등장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동시에 그야말로 상한가로 떡상하게 된 주가. 그렇게 손익을 확인해 보는데 140만 원 넘게 벌었어. 진짜 팔아? 장 마감 시간까지 20분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국민 팔아. 티끌 모아 티끌 단타쟁이가 될지 야수의 심장 보유자가 될지. 내일 올라도 후회하지 마. 내일 올라도 후회 안 해. 그렇게 용미의 정보력을 이용한 주식 작전을 완료하는데 나는 친정도 시댁도 애봐줄 사람 없이 육아를 했잖아. 몇 달치 월급을 한순간에 벌고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까지 겪었던 아픔들을 되새기는 용미. 시아는 갓난쟁이니까 빽빽 울지. 연하는 또 그맘때가 한참 호기심 많을 때라 하루 종일 질문 쏟아내지. 지금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1000만 배 낫다. 그런데 주식 떡상의 돈맛을 잊지 못한 용미는 한 번 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언니 또 하게? 아니 안 하겠다는 이유가 대체 뭔데? 나 무서워. 너를 위해서 그러지. 너 커피 트럭 사고 싶다며.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래. 진짜 무서워. 우리가 욕심 때문에 더한 짓도 할까 봐 그게 좀 그렇다? 한 번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감각도 죄의식도 없어져. 어? 그래. 그럼 넌 관둬. 언니도 관두자. 민경아, 난 할래. 진짜 돈이 필요해. 나 우리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거든. 인경은 바로 발을 빼지만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돈도 안 돈만을 벌 수 바라보는 용미. 미안해. 그렇게 또다시 도청을 하며 이번에도 다른 정보를 캐내기 위해 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데 무슨 꿀단지를 숨겨놨을까? 뭐가요? 궁금하네. 저 사무실한 환풍구에 뭘 숨겨놨을지. 잊었어요. 나한테 돈 받은 거. 내가 뭐 했다고. 전화 온지 몰랐어요. 내내 기다리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라. 그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이들의 만행이 들키려 합니다. 잠시만요. 도청기에 있는 쇠와 환풍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무실 천장 쪽에서 소리가 들려서. 소리? 아무래도 내가 나중에 전화하는 게 낫겠어요. 매사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언제 도청 장치가 들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두 사람. 이제 어떡해. 우리 교도소 가는 거야? 교도소를 왜 가? 뭐라도 해야지. 이대로 걸리면 다 함께 넘는데. 그렇게 팀장이 없는 틈에 도청 장치를 급하게 제거하려는 용미. 오늘도 늦어질 것 같구나. 하지만 작업이 끝나기도 전에 윤태경이 돌아오게 되고 수정이 쉴것 같으면 많이 울었겠네. 다행히 들키지 않았지만 도청 장치의 소리 때문에 들킬 위험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 사무실 구석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 과연 사면 초과 상태인 용민은 이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빚쟁이의 삶을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JTBC 토요 드라마 클리닝 업입니다. 분위기 왜 이래? 경찰 신고하면 어떡하지? 영미 씨, 감사실에서 기님 면담 좀 하자네.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언니, 더는 못 다니겠어. 나 일 그만둬야 봐. 언니도 다른 일 알아봐. 무슨 일 하세요? 청소해. 형님, 우리 근우가 확실히 친탁한 게 많네요. 언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언니는 도박빚 갚느라. 짝꿍은 내가 왜 그 언니 짝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그거 하자. 위험한 거 내가 다 할게. 이번 일만 도와주면 지난번 2배.
JTBC 이거 따라한 겁니다.